반갑습니다. 자, C샵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단넷이란 무엇인가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고 단넷의 용어들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C샵 헬로 월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나 여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넷이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환경이다. 이걸 통칭해서 단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몇 가지 용어 보겠습니다. CLS, CLR, CLI 등등 있는데요. 자, CLS. 단넷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표준 규약으로 우리 C# VB, C++, 단넷, F# 등 단넷 언어가 지켜야 되는 언어 스펙이다.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기동되고 작성이 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라. CLS, Common Language Specification. 자, 단넷 프레임워크 언어가 지켜야 되는 언어 스펙을 CLS라 그러고 이 CLS를 따르는 언어라면 어떤 언어도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실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 CLR. 자, CLR은 우리 자바의 버추얼 머신처럼 JVM처럼 단넷의 실행 환경입니다. 자, 이 한마디면 되겠죠. CLR은. 자, 단넷 언어에 컴파일된 자원들은 CLR이라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된다. 자, 우리가 자바에서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 파일이 JVM 위에서 실행되듯이 단넷도 똑같습니다. C# 파일이 컴파일 되면 exe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게 이 CLR 위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단넷 어셈블리가 되는데, 자, C샵은 확장자가 C였습니다. C샵 같은 경우에 컴파일하면 EXE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행 파일의 EXE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XE 파일은 바로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네이티브 코드로 번역이 돼서 OS에서 바로 실행되지만 이 C샵의 EXE는 중간 언어 MSIL이라고 합니다. 자바 같으면 바이트 코드예요. 자, 이걸 우리는 단넷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자, 이를 단넷 어셈블리라고 해도 이게 이제 CLR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CLR이 이 중간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OS 위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는 C샵 여러 등등 그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컴파일된 중간 언어 파일인 EXE를 실행하면 CLR이 메모리에 올리고 EXE를 번역해서 JIT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번역해서 기계어로 변환 후에 OS 위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메뉴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C샵은 CS 확정자가 VB 단넷은 VB, C++ 단넷은 C++, 자, F샵 단넷은 FS 이런 식으로 확정자까지 있는데, 자, 컴파일러는 각 언어마다 다르겠죠. 왜? 언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서로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자, 이걸 컴파일하면 C샵 같은 경우에는 CSC 명령이 컴파일러인데, 자, 컴파일하게 되면은 중간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컴파일하면 중간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중간 언어. VB란데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든 C샵으로 컴파일하든 뭐로 컴파일하든 이 중간 언어는 이 각 언어들이 다르지만 각 언어가 생긴 모양이 달랐지요. 다르지만 이 중간 언어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다 이거는. 자바의 바이트 코드. 자, 이게 그냥 바이트 코드 이진 파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중간 언어가 이걸 우리는 단넷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파일 후에 EXE나 DLL을 생성하죠. 자, 중간 언어는 확장자가 C샵에서는 단넷에서는 EXE나 DLL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단넷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중간 언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 그래서 MSI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 언어에는 이 EX나 DLL의 어떤 메타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파일할 때는
여러 리소스나 참조되는 자원들도 같이 컴파일 돼서 들어오겠죠. 자, 중간 언어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이 중간 언어가 CLR의 위에서 이제 작동되면서 실행되는데 CLR의 JIT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머신 코드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된 코드가 OS 기반 위에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단넷의 기본 실행 구조인데요. 자, 몇 가지 용어 조금 보겠습니다. 자, CTS라는 게 있어요. Common Type System. 자, Common Type System, CTS. 단넷 언어가 직결된 타입의 표준 규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C샵에서 4바이트 정수를 int라고 쓰고요. VB 단넷에서는 인티저라고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두 CTS 타입, 단넷의 공용 타입인 system.int32. 자, system.int32 이런 게 이제 단넷의 공용 타입입니다. CTS입니다. 다 이 타입인데 VB 단넷에서는 인티저를 쓰고 C샵에서는 int라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CLI,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 자, 공용 언어의 인프라 구조를 정의한 건데요. 이 CLI를 구현한 게 단넷이다. 단넷 프레임워크는 CLI의 구현체다. 자, 이 CLI는 CTS 명체를 포함하고 MSI의 중간 언어에 대한 코드 정의 메타데이터와 이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중간 언어의 구조까지 CTS 명체를 포함하고 MSIL 컴파일된 그 중간 언어의 구조까지 표준 사용 기술한 게 CLI이고 이 CLI를 구현한 게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단넷 2022는 C샵부터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단넷 환경에서 어느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든지 컴파일된 코드 MSIL은 같다. 자, 위 그림에서 보셨죠? 특징이다 이게. 프로그래머가 가장 자신있고 편한 언어로 개발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C샵을 많이 사용하죠. C샵은 자바의 객체적인 특징과 C++의 강력함, 그리고 VB처럼 쉬운 통합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고의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LI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CLI 단넷의 실행 관계가 되겠죠. 자, 우리가 개발할 때 내가 모든 클래스를 다 만들어 쓸 수는 없죠. 단넷에서 미리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라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 우리 보고 가져다 쓰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BCL입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 그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서포트하기 위한 게 CLR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서포트. 자, 스레드 서포트는 자, 다중 스레드 병렬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스레드 자원을 관리하는 거고요. 타입 체커. 자, 타입 체커는 아까 우리가 봤던 CTS 그죠? 공룡 타입 시스템. 자, 그런 타입을 체크하기 위한 거고요. 자, 보안과 관련된 시큐리티 엔진. 자, 이거 보안 사용 권한 등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IL2 네이티브 컴파일러. 중간 언어를 기계로 번역하는 컴파일러입니다. JIT 컴파일러 같은 것들. 자, 클래스 로더. 자, 이거는 이제 중간 언어나 이런 것들을 로드 시키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실 것들은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요게 뭘까요? 콤 마셜러. 우리 콤이라는 것은 뭡니까? 콤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콤은. 자, 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표준입니다.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우리 컴포넌트 OCX나 DLL, EX 등이 상호 통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의한 겁니다. 콤이라는 게. 자, 그럼 이 마셜러는 뭡니까? 우리가 이 콤, OCX나 EX가 네트워크 날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스트림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렬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직렬화. 그래서 이런 OCX나 EXE 같은 이 컴포넌트를 네트워크에서 서로 날리고 주고받을 때 그 직렬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콤 마셜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 관리하는 거, 디버그를 지원하는 디버그 엔진, 그리고 뭡니까? 가비지 컬렉터는 우리 쓰레기 수집기, 메모리 힙에 있는 오래된 객체들을 다 정리해주는 가비지 컬렉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CLR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CLR은 하부 구조로 OS를 가지며
OS 위에서 .NET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자, 이 때문에 .NET 환경 하에서 어떤 언어로 개발하든지 컴파일된 중간 언어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CLR 위에서 여러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 몇 가지 용어들 살펴보셨고요. 자, C샵으로 헬로 월드 그리고 메인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해볼까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시면 우리는 오늘 C샵 콘솔 앱으로 간단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헬로우니까 헬로우라고 할게요. 위치는 본인 PC 환경에 맞게 해주시고요. 자, 솔루션의 이름 헬로우입니다. 프로젝트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솔루션이라 그래요. 자, 이 단넷에서는 다음 누르시고요. 자,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최초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자, 이런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건 C샵의 기본 구조는 아는데 이 상태로도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 누르시면 콘솔 창에서 실행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죠. 자, 이거는 C샵의 기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되지만 자, 우리는 C샵의 기본 구조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C샵의 맨 위에는 유징문이 오죠. 유징 시스템. 우리 유징문은 자, 자바의 임포터 같은 겁니다. 어떤 내가 다른 클래스, 그러니까 다른 C샵 파일들을 참조해서 쓸 때는 이렇게 유징문을 씁니다. 오늘 여기서 콘솔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유징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자바에서는 패키지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단넷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것들. 자, 이걸 네임스페이스라고 하죠. 자바에서는 패키지, C샵, 단넷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좀 이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클래스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hello. 자, 메인 함수. 자, state void main. 자, state void main. 이게 우리 C샵의 진입점입니다. 자, 메인 함수죠. 자, 여기서 console.writeLine 자바의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같은 걸 해봅니다. 자, CW 탭 하시면 이렇게 console.writeLine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hello C샵 뭐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C샵의 가장 작은 조그만 클래스네요. 자, 컨트롤 F5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컴파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구의 명령줄에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면 자, 이런 창이 올라옵니다. 자, 우리의 프로젝트 경로로 이렇게 오죠. 자, cd 일단 dir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헬로우죠. 이렇게 헬로우로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금방 만든 파일은 프로그램.cs 파일입니다. 자, 자바하고 좀 다르게 C샵은 파일명이랑 클래스 이름이 달라도 실행이 됩니다. 자바는 퍼블릭 클래스 이름 그대로 자바 파일명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물리적인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는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 자, C샵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만든 파일이 프로그램 CS이죠. C샵 컴파일러는 CSC라는 명령입니다. 자, CSC from CS 하면 이렇게 컴파일 돼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프로그램 EXE가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XE가 아닙니다. 중간 언어입니다.
바이트 코드예요. 이진 파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XE는 정적으로 기계로 번역되어 있는 EXE입니다. 바로 실행되는 구조. 그러나 단넷 EXE는 중간 언어로 우리가 이 얘를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데, 실행하면 CLR이 먼저 메모리에 로드되고, CLR이 이 프로그램 EXE를 CLR 위에 갖다 놓고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하나씩 번역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실행할 때는 다른 언어보다 느립니다. 그다음부터는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메인 함수 구조입니다. 메인 함수는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건 누가 호출하냐면 CLR에서 호출합니다. CLR에서 이 클래스를 new에서 객체로 만들고 호출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tatic 붙였고요. 자, 요건 void 리턴 값이 없다 이건데요. 리턴 값을 줄 때는 int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int로 리턴하면 누가 받아요? CLR이 받죠. 자, 우리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int를 사용해서 상태 값을 어떻게 리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메인 함수 첫 글자 자바하고 다릅니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자, 첫 글자 대문자.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메인 함수 앞에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실행 컨트롤 F5에서 실행되시죠. 자, 퍼블릭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우리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하나,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는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인자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뭐 변수 이름 args 있는데 a라고 해도 됩니다. args 보통 쓰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까요? 자, args 뭐 첫 번째 값 한 두 개 정도 파라미터 넣어주고, 자, 이렇게 포맷 문자 주시고요. 자, args 0, args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할 때 우리가 파라미터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실행할 때. 자, 파라미터 인자를 넣어 주실 때는, 자, 프로젝트, 이게 솔루션이고, 솔루션은 프로젝트 여기 모아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헬로라는 프로젝트 하나만 있어요. 자, 프로젝트의 속성에서, 자, 프로젝트 속성, 자, 시작할 때 인자 주시면 디버그에서 디버그 시작 프로필 UI 열기요 누르시면요. 여기에 명령주 인수를 줍니다. 자, 퍼스트 한 칸 띄우고 세컨드, 퍼스트 한 칸 띄우고 세컨드 이렇게 주시고, 자, 주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로 시작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그의 명령줄에 개발자 명령 프로프트에 가서 똑같이 실행해 보시면, 자, cd hello였죠. 자, 다시 컴파일 해야 됩니다. 자, csc로 프로그램.cs 컴파일 하고요. 실행은 프로그램, 자, 인자는 이런 식으로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C# 파일 만들 때 클래스 하나 만드느냐? 아닙니다. 클래스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 자, 더블 코테이션 빠졌네요. 자,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헬로우고, 하나는 헬로우2라고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헬로우 C# 출력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using 시스템은요, 자바도 랭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임포트 해주듯이, C샵도 이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유징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워놓을게요. 자, 클래스를 두 개 이렇게 그냥 떨렁 독도처럼 두 개의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클래스가 먼저 실행되어야 될지 정의해야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서 속성 누르시고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 시작 개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해 줍니다. 제가 저장을 안 해놓은 모양이네. 다시 저장해 보시죠. 자, 저장하고 다시 프로젝트에서 속성 시작 객체 hello 다시 프로젝트 속성에서 시작 객체 hello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객체를 hello 2 그러면 자 이게 실행이 돼야 되겠네요. 자 저장하시고 자 컨트롤 F5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hello 2 시작 이렇게 시작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모양이 안 좋죠. 이 애들을 감싸서 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모아서 우리는 단넷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한다 그랬어요. 네임스페이스. 자 네임스페이스를 퍼스트라고 주겠습니다. 퍼스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는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클래스 두 개 있다. 그래서 얘의 소속은 first.hello 얘는 first.hello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쏴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using 다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려면 using first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hello 클래스나 이 hello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using을 쓰는 거예요.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가져다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프로젝트 속성에서 저장하시고 시작 객체를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객체가 잘 인식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솔루션 자 다시 빌드 한번 하고요. 자 빌드 했습니다. 자 솔루션 다시 빌드 하시고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속성 창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죠. 자 first.hello 2를 시작 객체 주시고 자,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ello 2 C샵 이렇게 잘 실행이 되시죠. 자 hello 2가 시작 객체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hello 2가 시작 객체가 돼서 이 메인함수가 실행돼서 이렇게 자 결과 잘 확인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바의 패키지 같은 겁니다. 자바의 패키지 같은 거 비슷한 기능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묶어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 외부에서 가져다 쓸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이 파일을 가져다 쓸 때는 자, first.hello 이렇게 접근 유징문에는 using first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작 객체도 지정하고 뭐 헬로 월드도 만들어 보고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